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칸입니다.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그림을 전에 어렸을 때도 그려보고, 아직까지도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연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주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음,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데, 일일 일스케치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스케치와 스케치 도구 알아보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그림을 잘 그리면은 상관없다 이거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이렇게 그리면은 제목에서도 저의 닉네임에서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그릴 때도 볼펜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 연필, 색연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기에 좋은 이렇게 좀 편한 볼펜도 있고 그 종이도 있어요. 종이에 이게 두께 이에 따라서 어떤 질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잘 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종이도 있고 볼펜도 있고 근데 그림을 진짜 정말 잘 그리는 분들을 보면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사무용으로 쓰는 모나미 볼펜 같은 걸로도 굉장히 깔끔한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도구 탓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붓으로도 글을 잘 쓴다는 거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근데 유명 연예인이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화장품이나 바르고 무대에 서지 않듯이 화가들이 최적화된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렇겠죠.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최적화된 자신에게 맞는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서 진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완벽히 표현해 낼 수 있는 그런 도구도 필요한 것도 이제 사실이겠죠. 그래서 스케치와 스케치 도구,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라는 것은 이렇게 색칠이나 이제 터치를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윤곽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웃라인 정도만 스케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교하고 정밀한 스케치 할 때는 또 그렇게 하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케치의 범위와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거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죠. 근데 이제 1일 1 스케치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연필이나 또는 이제 지우개로만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 연필에도 종류가 많이 있죠. 같은 연필이라도 제가 이거는 컴퓨터용인데 다른 연필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오랫동안 쓰지 않고 놔뒀던 네, 연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컴퓨터용 연필은 이거 토익 시험 볼 때 쓰는 연필인데 잔뜩 몇 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토익 시험은 안 보는데 아무튼 요거는 놔두고 이게 HB 이렇게 연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H8B, 2H, 2B, B, 6B, 3B, 4B, 5B, 7B,
F는 좀 진한 거, 더 진한 거, 더 진한 거. F가 아니군요. 더 풀이군요. 이게 연필이. 8B가 가장 진한 것 같습니다. 8B가 금방 달죠. 이게 연필 흑연인데 많이 답니다. 이게 제일 진하네요. 그 스케치를 할 때 근데 뭐 HB하고 2B하고 4B 이 정도만 있어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연필 가격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사용한다면 요 정도만 따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중에서 HB가 가장 연하고 얇습니다. 이게 연필도 잘 안 닳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2B가 좀 더 굵고 진하고 그리고 4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구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눈으로 보면은 HB하고 2B하고 4B가 구분이 됩니다. HB, 2B, 4B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지우개가 있죠. 지우개가 없어요. 지우개 예전에는 좋은 지우개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거 지우개가 굉장히 오래된 지우개예요. 지우개가 이렇게 묻어나가지고 그게 지우다가 이렇게 흔적이 남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미술용 지우개가 있고 플라스틱 지우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미술용에 가까워요. 플라스틱은 완전히 막 딱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안 나오는 거 진짜 딱딱한 거 그런 지우개가 있고 미술용 지우개 텀버인가? 텀버 네, 텀버라고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그런 지우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지워지는 게 아무래도 미술용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 지우개는 좀 날카롭고 이제 섬세한 표현. 이게 잘 이게 뭉툭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단단한 그런 지우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지우개를 저는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딱 칼로 딱 잘라가지고 자르면은 이런 이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약간 이제 직사각형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날카로워지잖아요. 모서리가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지울 때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이시 잘 보이시나요? 이거 되게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리고 지우개가 아까처럼 이게 더러워지면 지금도 더러운데 이거를 사포 같은 걸로 이런 이제 더러운 부분들을 없애줘야 그림에 그릴 때 이 종이에 이런 이제 이물질들이 남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찰필. 찰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화방에서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종이를 이제 말아서 그 찰필 대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음 이렇게 종이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막 번지게 하는 거 있죠.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연필로 그리다 보면 이게 선이 날카롭잖아요. 이게 선이 뚜렷하고 명료한데 이거를 좀 부드럽게 이런 부분들을 음영을 처리한다거나 뭐 그러기 위해서 그 찰필을 사용하는데 그 뭐 저는 찰필을 잘 안 써서 연필을 사용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서 주로 이제 볼펜 스케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좀 연필을 쓰기는 했는데 그때도 뭐 붓 가지고 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뭐 한다는 오브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주의를 이렇게 좀 뭔가 음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찰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뭐 그런데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우개는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근데 찰필을 이용하면 이게 번지는 거죠. 이렇게 번지게끔 이렇게 하면은 아니 이게 이제 찰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거 이제 화판을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화판 세워놓는 이젤, 이젤 같은 것도 있으면은 뭐 편하겠죠? 있으면은 이런데 이제 세워놓고 하면 되는데 이젤을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젤 같은 거 예전에 썼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이젤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젤 같은 거에다가 놓고 그림을 그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젤 이젤 뭐 아시죠? 다들 이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워놓는 거 지게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지게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뭐 이것도 뭐 하나의 이제 그림이라고 보면 그림인 건데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니까 그림 연습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건데 그냥 혼자 그리기에는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그냥 뭔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혼자 떠들기라도 하니까 그냥 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이거를 하는 거를 뭐 보여주기도 보여주지만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거를 그려놓고 나중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 그림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이제 사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연습이 뭐 필요한 거니까 뭐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된다면 그게 뭐 사람이겠어요? 그냥 뭐 진짜 타고난 거지 천재지 뭐 그냥. 예?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한 거지. 뭐 나는 왜 그림을 잘 못 그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림을 안 그려봤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의 이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연습하면은 그림을 누구나 잘 그릴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사람은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뭔가 생각하는 거, 창조적인 거 그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이 뭐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안 맞는데 아무튼 한번 이제 그려봤습니다. 이젤 이젤인데
이게 화판 같은 거나 스케치북 놓고 그냥 책상 위에 그리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젤을 그리려면은 이 연필을 이렇게, 이게 왜냐면 팔을 지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리는데, 예전에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 아그리파 있잖아, 아그리파. 아그리파밖에 모릅니다, 이름을. 아그리파 같은 거 그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아그리파. 저도 아그리파를 예전에 그려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종이, 종이, 종이는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뭐 스케치북에다가 그리려면 그리고, 뭐 캔버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종이의 질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이제 복사용지예요. A3 복사용지를 사용하고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프린트 할 때 사용하는 A4 용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이 종이를 사용하는 게 이게 좋아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가격이 또 비싸지 않잖아요, 스케치북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그림을 정말 뭐 수채화를 그린다든지 정말 인물화라든지 그런데 정물화 그런 것들을 그리려면 켄트지 같은 거, 켄트지나 켄트지를 또 이제 도화지라고 그러죠, 도화지. 도화지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께가 180g, 뭐 그램으로 표현해요. 제곱미터당 그램으로 표현하는데 180g에서 200g 정도 퍼 제곱미터, 이 정도의 두께로 두께인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구에 대해서 좀 해봤는데 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2일차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